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으로 추가해서 가입하시는 게 뭐 암보험이라든가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네네네. 거기다가 옛날에는 60세 만기였는데 지금은 80세 만기,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보험을 계속 갱신해서 가입하지 말고 예. 기본적인 보험만 가입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그 실손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 전화 아마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특히 1세대, 2세대 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꾸 보험회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시라고. 네. 이게 더 좋은 것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정답이랄 게 있을까요, 이게? 정답은 저는 안 갈아탔습니다, 아직. 오, 아주 예전에 가입해. 네, 저는 1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게 병원에 자주 가지는 않으나 네. 당장 보험료를 아직 부담할 수 있는 수준. 네. 지금 제가 실손 보험료가 제가 한 3, 4만 원 나오고 저희 집사람이 한 6, 7만 원 나오나? 하여튼 1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거는 실손보험료도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훨씬 더 비싸잖아요. 막 몇십만 원 내신 분들 근데 계시던데. 그게 실손 보험을 여러분 잘 보실 게 뭐냐면 실손 보험 특약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실손 보험 가입할 때 실손 보험만 가입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실손 보험 가입하면서 무슨 상해 특약, 암 특약 뭐 이런 걸 많이 가입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실손 보험료는 2,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합쳐가지고 한 7, 8만 원, 10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안에서 실손 보험료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전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기존의 다른 보장들은 비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얘들은 거의 오르지 않고 네. 실손 보험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내 가진 실손 보험이 10만 원, 20만 원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네. 내가 실제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 보험 중에서 실손 의료비 특약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50대 정도 되시면 오르신 분들이 다 6, 7만 원 정도까지 올라 있고요. 네. 10만 원 넘어가시려면 60대, 70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옛날 실손보험들은 내가 많이 아팠다, 많이 병원 보험금을 탔다고 해가지고 보험료가 내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체 가입자의 평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실제 실손보험의 특약들이 오르긴 올랐지만 네. 실제로는 뭐 다 부담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특약 보험료들이 같이 섞여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특약이 오르는 것이다. 이것도 거의 막 20만 원, 30만 원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는 하는데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10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 있죠. 네. 이게 갱신이 한 5년인가 3년 뭐 예전에 거는 5년 단위 갱신이었는데 네. 지금 뭐 그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부 3년, 1년 단위 갱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갱신이 될 때 한 방에 펑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또 부담이 되신다는 것들도 네. 있고 1년 갱신은 차라리 조금씩 올라가니까 좀 덜한데 5년 네. 갱신은 5년마다 한 번씩 올라가니까 체감 효과가 더 체감 큰 거죠. 효과가 뭐 한 200%씩 올라가죠. 뭐 3만 원 사는 게 9만 원 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 2세대 네. 실손보험을 좀 포기하고 좀 네. 4세대 보험이 싸다고 하는데 넘어가야 네.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리해드리면 네. 내가 병원을 많이 간다. 특히 정형외과 치료 네.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은 기존 거 유지하시는 게 좋고 예.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바꾸기 4세대로 바꿔서 보험료가 네. 1년에 100만 원 이상 절약될 수 있으면 바꾸셔라. 음.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원 정도죠. 네. 내가 지금 내는 거는 10만 원인데 바꾸면 3만 원, 2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7, 8만 원 절약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한 달에 1년에 100만 원씩 의료비 들어가지 않거든요. 음. 뭐 중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사실상 그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바꾸시면 되고 네. 바꾼다고 해가지고 소액 치료비는 내가 더 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큰 질병의 치료비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실손보험 회사에도 전화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예. 그랬더니 고액 보험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타시는 분들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다. 오. 1, 2만 원 타가는 사람 때문에 오르는 거다. 그래요? 네. 소액 보험금을 옛날에는 타가기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소액 보험금을 대부분 다 청구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의료비가 안 드니까, 네. 의료비가 안 드니까 병원을 안 갈 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 치료비가 많이 나가죠, 보험금이.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뭐 3만 원 이하,
통원비 3만 원 이하, 뭐 입원 30만 원 이하는 다 그냥 본인 부담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만 내가 부담할 수 있고 내가 부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실손보험을 갈아타시는 게 맞죠. 아하. 월 거의 한 8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면 네, 그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근데 다만 또 많은 분들이 1, 2세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많이 내는 만큼 또 많이 써먹어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손해율 올라가고 그렇죠. 보험료 또 올려야 되고 네, 막 맞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보험에 대한 인식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1, 2만 원, 1, 20만 원 받는 것에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1, 20만 원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1, 2천만 원, 1, 2억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큰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험인데 네. 그것이 아니라 자꾸 소액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큰 위험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거죠. 큰 위험. 네. 근데 일단은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평소에 자잘한 작은 금액들을 좀 아끼기 위한 보전을 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비용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실손보험에서 조건만 되면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500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우리는 사실 2만 원, 3만 원의 부담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갱신하실 때도 내가 1, 2만 원, 2, 3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기에는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존 거 유지해야 되지만 네. 그런 거 괜찮다라고 하신 분들은 통크에 그냥 바꾸셔도 아. 그리고 물론 바꿔서 안 좋아지는 건 많습니다. 뭐 네. 바꾸게 되면 갱신도 매년 1년 단위 갱신돼야 되는 것이고 아하. 그다음에 또 일정한 정형외과 진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치료비를 많이 받으면 또 실손보험료가 올라가요. 예.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단점은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내가 병원을 많이 가지 않는다면 그냥 혹시 언젠가 갈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 가지고 1년에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의 보험료를 1년간 내고 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는 거죠. 혹시 그 아예 더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실손보험은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대표님? 실손보험은 지금 4천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80% 갖고 있기 이미. 때문에 이미 그 단계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어.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우 보면 없는 경우는 좀 병이 있으셔서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극히 드문 분들이다. 아,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손보험은 하나쯤은 있으셔야 된다. 보험료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가입하는 건 다 4세대만 가입이 그 가능하고요. 4세대. 예,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 그렇죠. 이것도 관련해서 보면은 금액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고 혜택도 그렇고 더 이제 좀 작게 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 2, 3, 4 되면서. 점점 아무래도 이제 소액 치료비는 예. 고객이 직접 내세요. 네. 대신에 고액 치료비들은 그대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좀 더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점이 좀 있겠지만 네. 반면에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그리고 60대, 70대에 가입을 해도 2, 3만 원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4세대 실손은. 4세대 실손은. 예. 근데 그만큼 어떤 보장에 따른 보험금이 작을 수밖에 없는. 보험금이 작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실손보험 자체가 네. 의료비 청구서에 보시면 공단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네. 내가 의료비가 1,000만 원 나왔다. 네. 공단에서 700을 부담하고 본인이 300을 부담해야 된다. 그럼 이 300을 그대로 주는 것이 실손보험이니까. 다만 옛날에는 이 300을 다 줬다면 네. 이 중에서 지금은 30만 원은 네가 내. 그러면 270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금액은 미미한 것이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보험 지급되는 대상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뭐 아까 뭐 도수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무제한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딱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만 도수 치료를 1년에 무슨 뭐 50번, 100번씩 받으신 분들은 거의 마사지식으로 받으신 분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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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손 보험이니까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는 큰 차이는 없다. 네. 다만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횟수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뿐. 그렇죠.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손보험 요 정도
하면 저는 이제 뭐 그래서 저는 꼭 이제 말씀드리자면 실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라. 반드시.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실손보험으로 추가해서 가입하시는 게 뭐 암보험이라든가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질환, 뭐 수술보험, 네. 입원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치아보험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점점.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가입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60세 만기였는데 지금은 80세 만기,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그럼 옛날에 가입한 것도 깨고 80세로 가입했더니 80세는 또 더 아니다. 깨고 90세 또 깨고 100세 또 100세, 110세.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보험을 계속 갱신해가고 가입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우리나라의 비용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의 보험 백화점이 되죠. 그렇죠. 어쨌든 아까 왜 그 리스크 마케팅이라고 네. 하셨지만 사실 보험회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80세 만기인데 80세 이후까지 살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80세 만기를 깨고 90세, 100세 만기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옛날에는 뭐 암 진단금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 암에 걸리면 저기 무슨 뭐 원자력 병원에 가서 중입자가 석기 들어가려면 뭐 한 번에 2,000만 원이 들어가고 10번 치료받으면 2억이 들어가니까 암보험금은 2억이 있어야 된다. 그럼 또 더 가입해야 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또 치료법이 나오고 진료 방법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특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험 상품이 개선되는 거 발전하는 건 좋은 거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다 뭐 버겁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또 가입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공리감에서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 성공리감 시청자분들은 잘 알아요. 네. 그때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보험을 계속 갱신해서 가입하지 말고 예. 기본적인 보험만 가입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의료비 통장을 준비하자. 아, 의료비 통장. 의료비 통장. 그러니까 보험 이것저것 가입해서 막 사업비 떼주고 뭐 이러지 말고 그렇죠. 적금식으로라도 네. 의료비 통장을. 한 달에 내가 10만 원, 20만 원 보험료를 늘릴 거 그걸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씩 10년을 저축할 수 있으면 통장에 2, 3천만 원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뺐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의료비 통장은 나도 쓸 수 있고 내 배우자도 쓸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려면 내 보험은 내가 가입해야 되고 배우자는 배우자가 가입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 부모님. 그럼 4중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근데 의료비 통장을 잘 구성해두면 그런 부분에서 뺐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보험은 이건 주고 저건 안 주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료비 통장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보험사도 돈을 굴려가지고 네. 거기서 이유를 만들어서 그럼요. 그걸로 재원 만들어서 보험금 네. 내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내가 스스로 우리 가정 것을 그렇게 하면 하자. 된다. 할 수만 있으면. 그다음에 보험은 나중에 안 걸리면 다 날려가는 돈이잖아. 네. 근데 의료비 통장은 안 걸리면 그대로 통장에 쌓여 있잖아요. 안 걸리면. 안 걸리면.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험은 준비하되 그 추가의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은 계속 보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자.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험회사들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네. 사실 보험회사들도 그런 마케팅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지불하는 비용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평생 낸 보험료가 얼마냐 물어보더니 무슨 2억 3억을 낸 거야 사실. 2억 3억 이게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20년간 내면 2억 3억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보험료 내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니까. 맞아요. 어머님들은 뭐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남편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하니까. 예,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보험료를 안 내고 만약에 내가 꾸준하게 저축이나 투자를 했다. 그럼 통장에 몇 억이 쌓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았다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은 어떻게 반강제적으로라도 해지하면 아까우니까 쭉 네. 가는데 10년, 20년 가는데 그냥 이름만이죠. 사실은 의료비 통장이라는 것도 그냥 은행 가서 통장 하나 열어놓고 이거는 네. 우리 가족 의료비 이렇게 모으라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또 지키는 게 어렵죠. 그럼요. 깰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제가 그래서 그 의료비 통장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론적인 개념이기 현실적인 쉽지 않다. 그렇죠. 열심히 1,000만 원 쌓아 나가는데 애가 뭐 달라 그래가지고 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내가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그걸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컨트롤할 수 없으면 보험료에 수억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또 설계사가 와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저거로 가십시오. 그럼 또 깨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선택하실 내용이지만 네. 저는 구독자들에게 무조건 의료비 통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의료비 통장이 훨씬 좋다.
그리고 참 뭐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진짜 부자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봐 뭐 하겠어요. 암 걸려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뭐. 그렇죠. 그분들은 그 돈 가지고 채권 사고 주식 사서 더 많은 돈을 불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쉬운 서민들이에요. 그렇죠. 그 서민들은 그 보험을 가입하면서 더 많은 돈을 날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거를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없고 중간에 자꾸 빠져나가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서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평생 빈익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체질을 개선하고 내 의식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누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전에 어떤 이제 뭐 신이 신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지였다. 어려운 집에 태어났다. 네.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느냐. 네. 세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이시여. 제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평등하게 만들어주시면 제가 부자를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이 네. 알았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부 다 모든 조선을 다 뺏어가지고 일시에 다 동일하게 나눠줬어요. 다 망하게 만들었나요? 네. 전부 다 동일한 자산을 갖게 만들었죠. 이제는 예, 부익부 예. 빈익빈이 없이 전부 평등하게 만든 거죠. 예.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때 그지였던 애는 또 그지가 된 거예요. 그때 부자였던 사람은 또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제대로 이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제가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사람들을 보니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가난해진 이유를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네. 그 사람에게 1억, 10억, 100을 갖다 줘봐야 결국 또 가난해지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스킬을 연구하고 뭐 상품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개선은 뭐냐면 나의 돈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와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내 삶에 대한 방식을 바꿔줘야 바뀐다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끌어내리는 것보다 내가 같이 이제 성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보험이 됐든 연금이 됐든 의료비 통장도 그렇고 주식이 됐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성을 이해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오늘 되게 어떤 디테일한 방법적인 것도 그렇고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같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시와 미시가 함께 융합이 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뭐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드렸다면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습니다. 우리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